이건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얼굴, 목, 가슴 쪽에 까맣게 올라온 점, 나이 들어 생기는 검버섯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반점이 암의 시작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도 검버섯인 줄 알고 몇 년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피부암, 간암, 췌장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몸 밖의 작은 반점 하나가 몸속 장기의 비명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에 올라온 이 검은 반점,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반점 하나가 몇 년 후 당신의 건강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지금도 수많은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얼굴, 목, 가슴 위쪽처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는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방심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예전엔 그냥 점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색이 진해지고 모양이 변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면 그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느꼈을 땐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목 부위에 생긴 반점을 가볍게 여기다가 피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 중에는 50대 초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색소 침착이겠지. 선크림 잘 안 발라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넘기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수술과 항암을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검버섯이라는 건 대부분 양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검버섯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짙은 색을 띠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최근 들어 크기가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은 더 선명해지지만 속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겉으로는 작은 점 하나, 하지만 그 안에 세포 이상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건 피부가 보내는 경고, 그리고 내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햇볕 아래 오래 있었어도 멀쩡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점은 있었어. 하지만 병이라는 건요, 늘 어제와 같던 오늘이 갑자기 달라지는 내일로 바뀔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봐야 합니다. 지금 점의 색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피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시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얼굴에 생긴 그 반점이 단순한 검버섯인지 아니면 병의 시작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검버섯이 위험한지, 몸속 장기 이상이 피부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고령 환자 피부질환만 28년 넘게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수많은 얼굴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아,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단순한 검버섯인 줄 알고 몇 년을 넘긴 분들 중엔 피부암, 간 이상, 췌장 질환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얼굴이나 목, 손 등에 검은 반점이 자꾸 늘어나는 분들 또는 예전과 뭔가 다르게 변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과 잡티를 구별하는 법부터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검버섯의 특징, 그리고 몸속 장기 이상과 연결되는 신호들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경고일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얼굴에 검버섯이 늘어난 게 신경 쓰였던 분 또는 나도 이거 그냥 둬도 되나 고민 중이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얼굴점이나 검버섯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그 작고 까만 신호의 의미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예전부터 있던 점인데요. 별다른 증상도 없고요. 하지만 그 점 정말 예전 그대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화장할 때 자꾸 손에 걸리고 면도할 때 피가 조금 묻고 햇볕 쬐면 가렵거나 따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변화들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얼굴에 생긴 작은 검은 점 그냥 예전처럼 넘기기엔 지금은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속도 자체가 빨라진 지금 피부 위로 드러나는 신호들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한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가슴 윗부분에 생긴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검버섯이겠거니 하고 피부과를 방문하셨는데 이게 피부암 가능성 소견이었고 정밀검사 결과 간 수치와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검버섯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을 방치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태로 방치 중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검버섯을 없애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부에 나타난 아주 작은 징후가 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검버섯쯤은 당연하지. 그냥 미백 크림 바르면 돼. 이제는 그런 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얼굴에 또는 내 가족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다면 그걸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그 모양이 처음과 똑같나요? 작은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결국 큰 병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위험한 검버섯의 정확한 특징,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루틴까지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세요.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에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그 한 번의 링크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그냥 점인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점이죠? 검버섯이라고 하던데 별로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조용히 얼굴을 살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점 언제부터 있었나요? 처음보다 커진 것 같으신가요? 가렵거나 따끔한 느낌이 드시진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만큼 이 검은 점의 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오래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남성, 송파구에 거주하던 김정호 어르신. 이분은 목 아래 까만 점이 커져서 불편하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진료를 해보니 점은 단단했고 테두리는 들떠 있었고 색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직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편평상 피세포암, 즉 피부암 2기 진단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괜찮았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점은 처음과 같지 않았고 몸은 그 사이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검버섯은 원래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 노화 등에 의해 증식되면서 생기는 상대적으로 양성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검버섯처럼 보이는 점 중 일부가 암세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부위, 예를 들어 광대뼈 아래쪽, 목 옆선, 가슴 윗부분, 손등 같은 곳에 딱딱한 질감과 함께 점이 생겼다면 그건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흔히 보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검버섯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 기능 이상이나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 피부에 올라온 색소 침착인 경우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걸러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부가 대신 독소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피부에 검은 반점 혹은 색소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딱 검버섯처럼 보여요. 하지만 치료는 미백이 아니라 간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라는 표현 안에는 양성 색소 덩어리도 있지만 피부암, 간질환, 호르몬 문제, 자가면역 질환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피부에 생긴 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겉에 있는 거니까 그냥 두면 되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몸 안에서 이상이 쌓이고 쌓여서 더는 버티기 힘들 때야 비로소 겉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피부는 몸 안의 거울이다. 검버섯, 점, 색소 침착,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검버섯은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고 작았던 것이 넓어지고 겉면이 거칠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익숙함으로 무시합니다. 익숙하다는 건 위험합니다. 원래 있던 거니까. 나이 드니까 생기는 거겠지. 그렇게 넘긴 검버섯 하나가 결국 병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버섯은 단독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검버섯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거칠어졌다거나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다거나 입술색이 자주 변한다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겹쳐온다거나 이럴 땐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들여다보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검버섯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몸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 몸에 생긴 변화는 무엇이 있었나? 그 점이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나?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 그게 바로 병을 이기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버섯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검버섯을 방치하는 태도가 더 무섭다는 것.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그냥 두는 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검버섯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한 신호는 어떤 건지, 그리고 정상적인 검버섯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에 떠오른 그 점 하나, 지금이라도 알아보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점이 위험한 건가요? 이건 그냥 놔둬도 되나요? 네, 검버섯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가 병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엔 점이 작고 둥글고 색이 옅었는데
요즘 들어 색이 점점 짙어졌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뭉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특히 어두운 갈색에서 검정으로 혹은 검정에 붉은색이나 회색이 섞여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양이 울퉁불퉁해진 경우, 즉 둥글게 예쁘게 생겼던 점이 어느 순간부터 비대칭이 되고 테두리가 번진다거나 경계가 흐릿해졌다거나 그렇게 바뀌고 있다면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부암 중 일부는 경계가 무너지듯 퍼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커졌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질감의 변화입니다. 검버섯은 원래 살과 비슷하거나 살짝 도드라진 정도인데 이게 딱딱하게 굳는다거나 혹은 표면이 껍질처럼 벗겨진다거나 만졌을 때 거칠고 까슬까슬한 느낌이 든다면 조직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긁었을 때 피가 난다, 딱지가 앉았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갑자기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감각이 생긴 경우. 검버섯은 보통 통증이 없습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간질간질하다, 햇빛 쬐일 때 따갑다, 손이 자꾸 가서 긁게 된다.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몸이 그곳에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 크기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깨 소금만 했던 점이 지금은 콩알 크기만 해졌다. 심지어 넓게 퍼지면서 여러 개로 갈라졌다면 이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암은 아주 서서히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처음 본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매달 사진을 찍어두세요. 매달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조명 아래에서 점이나 검버섯을 찍어두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고 변화가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색이 달라졌는지, 모양이 변했는지, 딱딱하거나 거칠어졌는지, 감각이 생겼는지, 크기가 커졌는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점은 절대 검버섯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얼굴에 또는 목에, 손등에 그런 점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과 루틴,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기준 하나로 수술을 피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상 보면서도 나도 저런 점이 있긴 한데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검버섯 자가진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 루틴을 통해 이건 괜찮다, 이건 꼭 검사하자, 이렇게 초기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3초 촬영으로 기록 남기기. 오늘부터 그 점을 스마트폰으로 매달 1장씩 찍어주세요.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각도, 같은 조명에서. 사진은 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냥 점처럼 보이던 게 3개월 뒤엔 커졌고 6개월 뒤엔 색이 짙어졌고 그 흐름을 기록해두면 병원에서도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손끝 체크로 감각과 질감 보기.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거칠지 않은지, 딱딱하게 솟아오르지 않았는지,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껍질이 들뜨진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검버섯은 보통 피부와 유사한 감촉입니다. 하지만 딱딱하거나 밀가루 반죽처럼 느껴지는 질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빛 반사 테스트로 색 확인하기. 화장실 조명이나 스마트폰 플래시로 그 점에 살짝 빛을 비춰보세요. 색이 균일한가요? 가운데는 짙고 바깥은 옅은가요? 혹은 검은 점 안에 회색, 붉은색, 갈색이 섞여 있진 않나요?
검버섯은 보통 균일한 갈색 또는 흑갈색인데 여러 색이 섞여 있다면 그건 멜라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 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변화 일기 쓰기. 지금부터 그 점에 대해 날짜와 함께 짧게 기록을 남겨보세요. 6월 1일 색 변화 없음, 가끔 가려움. 6월 30일 크기 약간 커진 듯함, 감각 없음. 7월 30일 딱딱해짐, 가끔 따가움. 이렇게 23줄만 적어도 스스로 변화에 민감해지고 필요할 땐 병원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 거울 체크로 다른 부위 함께 보기. 검버섯은 한 부위만 생기는 경우보다 광대, 목, 가슴, 손등 등에서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여러 군데 점이 생기고 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간 기능, 췌장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등, 어깨,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윗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 곳에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습관만 되면 병원 가기 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됩니다. 크림 바를 시간은 있어도 점 하나 확인할 시간은 없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검버섯을 매일 들여다보는 일, 어찌 보면 사소하고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5년, 10년 더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이상을 빨리 알아차릴 감각이 둔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바로 느꼈을 작은 변화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기록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고 카메라 앨범에 건강 기록이라는 폴더 하나만 만들어 두셔도 매달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진만 찍어 드려도 그게 바로 건강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검버섯은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수많은 이상 신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얼굴에 점이 많아졌다면 피부만 문제가 아니라 간 해독 기능, 혈액 흐름, 호르몬 대사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을 보는 눈이 생기면 몸 전체를 보는 눈도 같이 생깁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 66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검버섯이 자꾸 늘어난다며 내원하셨어요. 특별한 통증도 없고 미용 때문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이유 없이 피곤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 말씀에 제가 간기능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지방간 말기 직전. 검버섯은 단지 신호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몸속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그 이후 이분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점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6개월 후 점은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검버섯이 제 몸이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점 하나가 사실은 몸 전체를 돌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 서는 그 5초 동안 검버섯 하나만 더 들여다보는 습관. 그게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건강 루틴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검버섯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병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봐주세요.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할까요? 좀 지켜보다가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하다면 가셔야 합니다. 그게 30년간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며 배운 결론입니다. 병원은요, 큰 병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병이 되기 전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잡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육안으로는 판단이 애매한 변화는 전문의가 직접 봐야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가야 하느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점이 최근 몇 개월 사이 빠르게 커졌다면 지금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1년 전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커졌거나 거울 볼 때마다 눈에 띌 정도로 변했다면 이건 분명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둘째, 딱딱하거나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면 그건 이미 세포가 파괴되거나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통증도 없고 진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점은 피부의 깊은 층까지 침범해 조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모양이 불규칙해졌을 때 처음엔 동그랗고 작던 점이 어느 날부터인가 기괴한 모양으로 퍼지거나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고 뿌옇게 번졌다면 그건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증식이 일어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렵거나 따가운 감각이 생겼다면 반드시 진료하세요. 통증 없는 검버섯에 갑자기 간질간질하거나 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혈관이나 신경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의 개수가 갑자기 늘었다면 꼭 혈액 검사도 함께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버섯이 1개, 3개, 6개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 단순한 색소 문제가 아니라 간 기능 저하나 내분비계 문제, 심하면 혈액, 암 관련 조기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지금 얼굴에 떠오른 점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다음 진료 예약을 미루지 마세요. 병원 진료는 늦어서 나빠지는 경우는 많아도 일찍 와서 후회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와 기본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이상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 간 기능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연계 진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노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도 피부 이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도 꼭 활용해 보세요. 검버섯 하나 보러 병원 가는 게 처음엔 괜히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난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선견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검버섯 때문에 병원을 간다는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걸로 가도 괜찮을까? 선생님이 웃지는 않으실까? 진짜 병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데요, 진료실에 앉은 10명 중 7명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 일찍 와서 몸을 지켜낸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딱히 아픈 건 없지만 왠지 이 점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고 그 작은 감각 하나 덕분에 피부암 일기를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점 하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걸었는지 지금은 알겠어요. 그냥 무시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병이 시작되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검버섯처럼 겉에 보이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병입니다. 미리 눈치챌 수 있는 병, 미리 막을 수 있는 병.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실 건가요? 피부과 진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육안 진단, 피부경 검사, 필요하면 간단한 조직 검사까지 당일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에서 15분 안에 끝나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진료 혜택을 통해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따라
매달 체크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세요. 하지만 그 점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다면, 더 진해졌다면, 더 딱딱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건강은요, 미루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진료 예약을 하시거나 가까운 병원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검버섯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루틴 5단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단 하루 이 루틴을 시작한 사람과 계속 미루는 사람의 5년, 10년 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이제 아셨을 겁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반점 하나가 내 몸에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단계 실천 루틴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의 피부와 건강을 바꾸는 루틴이 될 겁니다. 1단계 잠들기 전 손 거울 10초만 보기. 하루가 끝나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10초만 투자해 주세요. 얼굴과 목, 손등을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훑어보는 습관. 그 점이 어제보다 더 진해졌는지, 크기가 바뀌었는지, 뭔가 이상하게 거슬리는 느낌은 없는지. 매일 밤 손거울 앞 10초.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2단계 일주일에 한 번 사진 한 장 찍기. 스마트폰으로 한 주에 한 번 검버섯 부위를 정면으로 촬영해 주세요. 같은 장소, 같은 조명, 같은 각도면 더 좋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병원 진료를 훨씬 정확하게 만들고 스스로 변화를 인식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3단계 물 세안 후 손끝으로 촉감 체크하기. 아침이나 저녁 세안 후 크림을 바르기 전 손끝으로 점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딱딱해졌는지, 껍질처럼 일어나진 않았는지, 뭔가 전보다 불편한 질감은 없는지. 촉감은 눈보다 먼저 이상을 느낍니다. 눈으로 안 보여도 손끝은 압니다. 4단계 물 자주 마시기 자외선 차단 루틴. 검버섯은 피부 속 독소와 자외선 노출이 쌓이면서 더 진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외출 전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가을,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눈에 안 띄어도 검버섯은 자랍니다. 매일 챙기는 수분과 자외선 차단 루틴이 검버섯이 커지는 속도를 분명히 늦춰줍니다. 5단계 3개월에 한 번 병원에서 확인하기. 검버섯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 피부과에서 점 상태를 점검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 변화가 보인다면 그땐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진료는 1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루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늘 시작하느냐 또 미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심하는 힘을 얻으신 겁니다. 이건 아무나 갖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당신만의 검버섯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태우였습니다. 건강한 피부, 건강한 인생. 우리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꼭 실천하세요.